제가 평소에 손흥민을 자주 언급하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제게 오늘 발생한 옐로 카드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손흥민의 카드 한 장이 바꾼 경기 흐름과 함께 LAFC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감없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LAFC는 엘렌세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결국 챔피언스컵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승리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당했던 파울과 경고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의 진짜 활용법을 언급한 클럽 감독의 발언이 8강 진출이라는 결과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손흥민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람들이 오늘 손흥민의 그 옐로 카드에 대해 묻더군요. 다들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손흥민은 항상 미소 짓고 세상에서 가장 나이스한 선수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폭발하는 순간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고 승리를 향한 전술적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순간부터 경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저는 LAFC의 전술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지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FC는 전반 초반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상대의 촘촘한 수비벽에 막혀 답답해하고 있었고 경기 내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후반 5분에 살라사르의 거친 태클이 손흥민에게 들어왔어요. 공과는 상관없이 손흥민의 발목을 노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손흥민이 왜 그런 위치에서 그런 태클을 당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피니셔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비형 미들한테 태클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손흥민이 있어야 할 자리는 상대 골대 앞이지 하프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은 그 상황을 팀의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하게 분노하며 상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건 살라사르 개인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밀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팀 전체에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경고를 받더라도 경기장에 가라앉은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결과가 제 말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강하게 반응한 직후 불과 1분 만에 오르다스의 동점골이 터졌어요. 팀 전체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손흥민의 한 명의 감정 폭발이 11명 전체의 에너지를 바꿔놓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영향력이에요. 득점 없이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결국 마르티네스의 극적인 역전골까지 터지며 팀을 챔피언스컵 8강으로 손흥민은 이끌었죠. 손흥민의 분노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매번 반복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왜 LAFC는 매 경기 극적인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전술에 있어요. 매 경기 후반에 가서야 간신히 골이 터지는 건 선수들의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술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공을 받으러 하프라인까지 내려오고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손흥민이 골망을 흔들게 하려면 딱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손흥민을 다시 박스 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드필드에서 힘을 다 빼게 하지 말고 그가 가장 잘하는 득점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후반에 오르다스가 나가고 마르티네스가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다시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 팀의 공격이 훨씬 날카로워진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이 전방에 있을 때와 미드필드에 있을 때 팀의 공격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손흥민을 가두는 전술을 깨뜨릴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대는 손흥민에게만 집중 마크를 붙이고 거친 태클로 괴롭혔죠. 감독은 이걸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이 더 활발하게 침투하며 수비를 분산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손흥민의 해결사의 본능을 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흥민은 팀을 위해 너무나 헌신적인 도움왕 역할을 하고 있죠. 손흥민의 도움도 훌륭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상대는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팀 전체가 손흥민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맡기는 전술적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흥민한테 시키는 건 마치 메시한테 수비를 하라는 것과 같아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팀의 승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팀의 균형을 말하지만 진정한 균형은 에이스가 골을 터뜨릴 때 완성되는 겁니다. 현재 팀의 승리가 전술적 완성도에 의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기댄 일시적인 현상인지 냉정해 볼 필요가 있죠. 하위권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원거리 슛과 같은 불확실한 변수에 의존하는 건 위험 요소가 큽니다. 손흥민에게 집중적인 찬스를 공급해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승리 공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선수가 골고루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수에게 공을 몰아주는 게 승부의 세계예요. 그게 에이스를 보유한 팀이 가져야 할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외면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만 가둬둔다면 선수의 이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우리는 이미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 혹은 전술적 고립이 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토트넘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요. 손흥민이라는 핵심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팀이 겪게 될 미래는 현재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성적 하락과 전술적 표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지금도 저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전술적으로 가치가 충분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가르치고 싶은 선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LAFC는 8강에서 크루스 아술이라는 팀을 만나는데 그때는 손흥민을 골대 가까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게임이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선수에게 최적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팀의 주포인 손흥민의 영향력이 전술적 프레임에 갇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현재의 빌드업 방식은 상대 수비가 정돈될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이건 손흥민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선수들의 이름값에 의존한 운 좋은 득점에 기대기보다 선수들의 프로필에 맞는 전술적 수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고 부안가의 피지컬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 이후 손흥민의 침투를 유도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조합만 제대로 해도 LAFC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골이 나올 겁니다. 여전히 가르치고 싶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감독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손흥민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줘야 합니다. 그게 팀을 위한 일이고 팀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강에서 크루스 아술을 만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피니셔를 미드필드에 묶어두는 건 다이아몬드를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꺼내서 빛나게 해야죠. 솔직하게 저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지도할 수 있기를 여전히 바라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